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이고 차수가 1인 방정식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당연히 a는 0도 아니어야 되고 b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1차 방정식의 모양을 우리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지수 xy 값을 지금 참이되게 하는 이 1차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y 값을 우리는 순서상 xy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그 xy 값의 상은 수없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지수가 2개인 두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 간단히 연립 방정식이라고 읽었죠. 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의 값, 그 순서상 xy를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합니다. 118번의 문제를 보면 xy 값이 정수일 때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24, 이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xy 값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지금 순서상을 다 이 식에 대입시켜서 만족하는 지금 값을 찾아내면 되겠고, 여기서는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거 하나만 찾아내면 되겠죠. 1번부터 우리가 지금 대입해보면 되겠습니다. 4 플러스 3, 6, 18은 20이죠. 그럼 이거는 24가 안 되니까 1번은 탈락. 그 다음에 0,8을 넣어보면 0 플러스 3, 8, 24. 이건 24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번. ax 플러스 4y는 12해가 2,1과 마이너스 2,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만족시키는 해가 2,1 마이너스 2,b니까 여기서 이 식에 대입하여 a와 b의 값을 각각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을 먼저 대입시켜보면 2a 플러스 지금 4는 12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2a는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4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b를 대입시켜보면 마이너스 2, a 값은 4가 나왔으니까 곱하기 4 플러스 4 곱하기 b는 12,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4b는 12가 될 거고요. 그러면 4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b는 5죠. 따라서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은 9,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미지수가 2개인 연립 방정식의 풀이. 미지수가 2개인 연립 방정식은 두 방정식을 지금 변형을 하여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기본적으로 x 값을 하나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미지수를 x나 y, 하나의 미지수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통해서 우리는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따라서 대입법은 x의 식이나 y의 식으로 바꿔준 후 나머지 하나의 식에 x값이나 y값을 대입을 시켜주는 방법이고요. 가감법은 하나의 항을 우리가 개수를 똑같이 맞춰줌으로써 하나의 미지수를 우리가 없애주는 방법이 가감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방정식을 각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없애주라고 되어 있죠. 그 미지수를 없애는 방법은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여러분에게 지금 적당한 방법으로 그 문제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 밑에 여러 가지 연립 방정식의 풀이법은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풀었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0번 문제를 풀어보죠.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y값이 x값의 2배라고 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먼저 x값과 y값을 하나의 미지수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가장 큰 핵심은 미지수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x의 값이 2배, y의 값이 x값이 2배니까 k, 2k 이런 식으로 하나의 미지수로 바꿔보죠. 그러면 3x는 3k가 될 거고 2k는 10. 그러면 우리는 5k가 10인 걸 알게 될 거고 k 값은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k, 2k 따라서 우리가 x 좌표는 x 값은 2, 그 다음에 y 값은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x, y 값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죠. 2 플러스 4, 3, 12는 a 플러스 15 그러면 14는 a 플러스 15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121번. 121번은 우리가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미지수가 있는 A와 B를 보고서는 지금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활용해야 되는 식은 이 식과 이 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하여서 지금 우리가 먼저 해를 구해줘야죠. x-4y는 마이너스 6. x-2y는 1. 그러면 저는 소곱밥을 이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하죠. 그러면 위에 거에서 밑에 것을 빼주면 마이너스 y는 여기서 1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7. y는 얼마가 나오니까 y는 7이 나오죠. 그럼 x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에 7을 넣어보죠. 그러면 7이 14니까 x값은 1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는 15, y는 7이니까 또다시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30 플러스 7은 a가 되죠. 따라서 a 값은 3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x-y니까요. 여기는 15, b-7은 23, 따라서 15b는 30, 따라서 b 값은 2가 되겠죠. a-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37 마이너스 a-b는 37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5 우리가 구하는 것은 35가 되겠습니다. 집합이 나왔네요. 집합 A, B 우리가 모르는 지금 여기 기호가 나왔나요? 이걸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교집합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치챘겠지만 집합 A에서 지금 만족시키는 XY 그리고 집합 B에서 만족시키는 XY의 순서쌍을 함께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라 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Y 값, A의 XY 값, B의 XY 값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즉 동시에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금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바로 연립방정식을 풀라 그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기호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시 배우게 될 거고요. 교집합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를 풀라고요? 이거는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먼저 간단히 바꿔보면 x-6y는 33 그죠? 이거 간단히 바꿀 수 있죠? 10의 거듭제곱을 곱한다. 그 다음 얘는 무엇을 해주죠? 그렇죠. 제소 공배수를 곱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30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10x-3y는 얼마가 됩니까? 45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뭘 곱해줄까요? 네. 저는 여기서 x-6y는 33 그리고 여기서 지금 -y는 얼마가 될까요? 너무 큰 수를 선택했나요? 90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위에서 빼도 되겠죠?
19x는 위에서 아래로 빼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를요. 90에 33을 빼면 57이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옵니까? 3이요. y는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5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우리 원소 나열법 한번 나타내 볼까요? A 교집합 B는 이렇게 원소 나열법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라고 되어 있죠. 순서상으로 그러면 3,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오는 A는 B는 C 이퀄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나요? A는 C, B는 C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풀어도 되나요? A는 B, B는 C, A는 C, B는 C 자기 마음대로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C가 가장 간단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A는 C, B는 C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A는 B, B는 C 이렇게 세우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세워도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대로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의 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C를 지금 똑같이 두고 풀어줬다. 그죠? 간단하게 풀어주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신속 정확은 계산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다시 써줘 보면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y 마이너스 1은 6분의 x 플러스 2y 이거 먼저 풀어주게 되면 6을 다 곱해주게 되죠. 그러면 3x 플러스 1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2y 그러면 3x 플러스 3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x 플러스 2y 마마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3x 넘어오시면 2x가 되겠죠. 2x 그 다음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4y는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5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뒤에 거 3분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y 플러스 1은 6분의 x 플러스 2y 그러면 얘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나요? 12요. 그쵸? 4x-1 플러스 4y 플러스 1 은 2의 x 플러스 2y 그러면 4x-4 플러스 3y 플러스 3은 2x 플러스 4y 그러면 여기서 2샤를 오면 이항을 시켜서 2x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너무 공간이 좁아지니까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4y는 색깔이 너무 지었네요. 그러면 이거를 눌러오죠. 그러면 2x-4y는 마이너스 5 펜 쪽이 이상하네요. 뭘까요? 2x-4y는 왜 이렇게 영원하죠? 2x-y는 1이죠. 그럼 이거를 빼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3y는 4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따라서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 x는 얼마가 나오나요? x는 2분의 3이 나오겠네요. 그쵸? 2가 들어갔으니까 4. 그죠? 답이 나왔나요? 그럼 예. 여기 답을 다시 쓸게요. 따라서 x는 2분의 3, y는 2. 여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 한 쌍의 해를 갖는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외에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두 방정식을 변형하여 xy의 개수, 상수항을 각각 같게 만들 수 있는 때래요. 그 다음에 xy 개수는 같고 xy 개수는 같대요. 상수항은 다르대요. 이미 배웠겠지만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있고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것이 있겠죠. 물론 a 프라임, b 프라임, a, b는 0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쵸? 물론 얘는 0. 얘도 0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0이 돼서는 안 되고 얘도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거 한 번씩 다 정리했겠지만 우리 다시 중요한 거니까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해가 하나가 있을 때는 우리는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가 여기서 지금 다를 때가 이게 해가 하나가 있을 조건입니다. 해가 한 개 있을 조건이 되겠고요. 해가 지금 무수히 많은 경우는 x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가 전부 다 어떻게 같아질 때래네요. 그래서 a''의 a, b'의 b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b'의 b, c'의 c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아질 때 해가 무수히 많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배웠죠? 부정이라고 배우죠. 그지? 그 다음에 a' 분의 a는 b' 분의 b. 그런데 상수항이 서로 다르대요. c' 분의 c. 이거는 해가 없다. 여기는 불능이라고 배우죠. 우리 이거 나중에 이제 1차 방정식 가면 어떻게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네는 한 점에서 교차한다. 얘는 어떻게 됐죠?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1차 방정식에 지금 직선의 방정식과 나중에 다 연결시켜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이 조건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서 기억하고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24번 문제 풀어보죠. 124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아까 전에 배웠던 재미있는 기호가 또 하나가 나왔네요. 그렇죠? 교집합. 그러면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연립방정식에서 xy에 지금 x, y에 지금 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지금 또 신기한 기호가 하나 나왔네요. 이 기호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공집합이라는 거거든요. 공집합. 공에서도 느껴지지만 없다란 뜻이에요. 빌공자. 그래서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이 어떻게 된다고요?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어떻다는 얘기죠? 없다란 얘기예요. 만나지 않는다. 우리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평행. 그쵸? 그럼 얘네도 안 만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얘네 두 개가 지금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지금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집합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충족하는 xy 값이 없다. 그럼 이 조건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조건이 바로 뭐였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 없을 조건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러면 2x-4y-3은요. 그리고 a 플러스 2x 마이너스 ay는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떠올리면 우리는 a 플러스 2분의 2는 마이너스 1분의 1은 뭐와는 달라야 된다. 10분의 3과는 달라야 된다. 그쵸? 이게 떠올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네 두 개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얘는 그러면 우리 부호가 같으니까 하나 지워줄게요. 얘는 1, 1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a는 a 플러스 2 x자 쓸 수 있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조건 상수 a 값은 2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죠.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해를 갖지 않기 위한 상수 b의 값을 구하래네요. 그러면 먼저 a 값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a의 조건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a 값을 대입하여 b의 값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스텝 1. a 값을 먼저 구해줘야죠.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조건이 생각나나요? 그렇죠. 이것은 모두 다 개수랑 상수항까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a는 6분의 3은 뭐랑 같죠? 8분의 a분의 4까지 다 같을 거예요. 그럼 약분을 해보죠. 여기는 2분의 1이요.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a 값은 뭐가 됩니까? 1. 금방 나오네요. 그럼 스텝 2요. 스텝 2는 지금 우리가 1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1차 방정식이 해가 없을 조건은 무엇이었죠? 생각해 봅시다. ax 플러스 b는 ax는 0, b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0 곱하기 x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쵸? 얘는 0 곱하기 x가 b 이렇게 해서 무슨 값이 나와줘야 되나요? ax 플러스 b는 다시 써볼까요? ax 플러스 b는 0일 때 우리가 0 곱하기 x는 상수항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얘는 0인데 얘는 상수가 되니까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즉 불능이 됩니다. x값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x값을 찾아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b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b 플러스 2 마이너스 1 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요. 여기서는 이 값은 뭐가 돼야 될 거고요? 0이 돼야 되겠죠. 이 값은 0이 돼서는 안 될 거고요. 그러면 b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 되니까 2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되겠고요? 1. 마이너스 1이죠. 넘어가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갔을 때 얘는 마이너스 4. 넘어가면 4가 나오니까 얘는 0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상수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복습 부탁드립니다. 숙제는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